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분명리 중국편 책에서 기토일간의 성분 그리고 12개월 통변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토일간의 성분 어제에 이어서 2부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정화가 기토에 근접하고 있으면 서로가 무정한 관계로, 즉 정화와 기토가 만나는 관계, 이 기토가 이 병화가 아닌 정화를 만나면 정화는 별빛이 되기 때문에 외롭고 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별빛 아래 옥답이 되므로 외로운 과부와 같아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금기왕성할 때 정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때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에 무토가 없고 정화가 있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약하여 무토의 방조가 반갑더라도 이 기토는 무토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무토는 태산이고 이 기토는 옥답이 되는데, 이 태산에는 항상 비가 오게 되고 그 빗물이 스며들어서 땅으로 갖다 줄줄줄줄 결국에는 내려온다. 근데 그 모든 물이 이 옥답으로 모인다 그래요.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수답은 1년 내내 일평생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내내 풍요로운 곡식 농사가 된다. 다만 이때 문제는 뭐냐면, 태양이 없는 산에는 음지로 변한다. 계곡 밑에 음지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초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때 태양이 화창하니, 무토태산 위에 태양이 떠 있어야만이 무토산의 모든 만물도 잘 자라고 전원옥답에 심겨진 모든 만물, 곡식, 이 부분이 잘 자라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정화를 써먹는 그것은 금기가 왕성해서, 이 기토는 경금도 별무 소용이요 신금도 별무 소용이다. 경금은 그런대로 기토 옥답에 큰 귀환계석 바위가 놓여져 있으면 사람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등등등 할 수 있으니까 무난한 관계로 가지만, 이 신금은 경금 바위가 잘게 부셔진 것이, 한마디로 이것을 자갈이라 그런다. 즉 경금이 부셔진 것을 자갈이라고 그런다. 전원 옥답이 자갈밭으로 변한다. 만물,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자라지를 못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가슴 아린 피해만 주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외로운 과부와 같아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금기가 왕성했을 때는 정화의 도움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간목이 있으면 더욱더 길하다. 만약에 무토가 없고 정화가 있다면 이 정화에 무토의 오나 공로가 있게 되므로 이 정화가 더욱더 유력해져서 상당히 길하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가 됐을 때는 월간 무토, 일간 기토, 그리고 정화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이치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무토가 있고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다면 이것을 100점짜리라고 하면
무토, 정화, 기토가 있다면 기토가 좋아하는 무토가 저 산 너머에 있을 뿐이며 이 기토와 정화가 서로 간에 좋아하지 않는 이 정화가 있어서 기토를 잘못하면 완전히 사토로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화가 극무력해져서 문제가 또한 생기거나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못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토, 무토,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정화대로의 역할을 하고 무토는 무토대로의 역할을 하고 기토는 기토대로의 역할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토, 정화, 기토가 만났다면 이것은 60%로 떨어진다. 별로 좋을 것이 없다. 이처럼 구조 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살피셔야 할 것이 기토가 신약에서 무토를 만났더라도 이 무토가 무신으로 왔다면 이 무토는 기토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자기 목적이 이 신금을 생하기 위해서 목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왔어도 무오로 왔거나 신약사주 기토에는 무오로 왔거나 무술로 왔거나 무진으로 왔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이 기토가 신강한 사주에서 무신이 왔다면 또한 좋겠죠. 그래서 구조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신강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서 이 오행 성분의 희귀신을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기토가 신약한 일주에서 무토가 왔는데 무신으로 왔고 여기에서 경금이 투출했다면 겁재가 상관을 생겨하는 것이므로 믿는 도끼 발등지며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이 기토 일간에서는 주의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기토는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사주 대립력이다.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사주. 그래서 이 기토 일간에서 제일 안 좋은 관계는 임수가 있으면 사주 대린 것이요. 신금이 있으면 신금과 임수 두 글자가 있으면 사주 배렸다. 그러나 이렇게 있어도 임수가 연천간에 있고 월간에 신금이 있고 기토였다면 이건 역시 기토와 임수가 격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신금과 기토가 있어서 자갈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그래서 기토 일간의 신금과 임수가 배합이 구조가 어떠한 구조가 된다 할지라도 기토 일간의 신금과 임수가 투출이 되었다. 그건 배린사이다. 그러나 이 기토 일간에 신금이 없고 경금이 있다면 이때는 신금과 임수가 있어서 뭐 그냥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30점이라면 경금이 있었다면 이때는 60점으로 변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 임수는 기토하고 격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안 있고 기토 일간에 임수가 근접하고 경금이 연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30%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경금이 월간으로 있고 임수가 연간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60%로 회복한다. 60에서 70%로. 그런데 경금이 없고 여기에서 신금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의 관계는 30 이하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시기 관계를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기토 일간에 병화와 무토가 없고 태아가다면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아서 종격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축토에 뿌리를 둔 기토는 병화의 도움을 얻어야 적극성과 진취력이 있게 되며, 미토에 뿌리를 둔 기토는 계수를 만나야 옥토가 되므로 만물을 육성시킬 수가 있다. 수기가 과다하다면 유력한 병화와 무토가 있어야 하지만 간목이 있으면 더욱 좋으며, 금기가 과다하다면 간목을 성장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병신합이 되었다면 이 신금 글자 한 글자로 인해서 병화가 합보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래요. 이것은 여자라면 자식도, 남자라면 조모이거나 자기 자신 스스로 발등 찍는. 그러나 이 기토와 신금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기토가 왕성, 유력하고 힘과 능력이 있다면 병신합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때. 그래서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토가 화기의 팽창을 막는 과정이라면 기토는 전환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러므로 토기 성분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작게는 목화, 금수의 마디를 연결하는 작용을 하며 크게는 세대 교체의 중심이 된다. 무토는 사묘고충이 되면 지진이 발생하여 태산이 붕괴되는 것과 같아서 땅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무토는 가세격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기토는 산정 붕괴, 산이 무너져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평온없다. 포기가 되므로 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충에 의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노고충에 의해서는 육친들, 내 가족들의 흉사가 있게 되므로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토기 성분은 정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래요. 토기의 성분은 변화, 머뭇거림, 중재, 대양의 뜻을 상징하는데, 기토는 기르고 받아들이는 성분이 강하므로 사교성이 좋으며 친구가 많고 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쪽 저쪽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한 그러나 기회를 엿보는 능력이 뛰어나 남보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무토보다는 무게가 없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점이 흠이며, 남녀 이성으로 인한 슬픔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 기토 일간이. 왜냐하면 너무 순진하게 사람들을 믿었다가 그 믿은 것에 의한 배신을 당하는 일이 기토 일간에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는 금기를 생조하지만 임수와 근접하는 신금에게 해를 주는 일도 있고, 특히 계수가 있으면 신금이 계수와 기토로 인해 망신을 당하는 것과 같으며, 경금 또한 계수가 있으면 망신살과 같아서 게으르게 된다. 그러나 임수가 있을 때는 경금과 신금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한다. 경금으로 인해서 기토가 신약한 경우에는 무토의 방조와 정화로 경금을 재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경금은 달이고 기토는 구름이므로 구름, 경금, 밝은 달을 기토 구름이 가리는 것이 되므로 경금이 기토를 능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수가 있다면 달빛을 흑운 차이라는 것이므로 더욱 중하다. 그러나 희신작용으로 생수하는 작용이라면 우에 무덕하다.
그러나 귀신으로 목기를 타격하는 경우라면 만사불성과 같다. 기토일관과 경금의 관계는, 이 경금은 거대 바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토 전답에 거대 바위가 놓여 있는 상으로 흉하지만, 여름에 태어나서 화토가 조열하고 수기를 생해야 하는 시신이라면, 길하면서도 자식인 금기로부터 좋은 대접을 못 받으니 자식력이 약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기토일간만의 특징인데, 아랫사람도 자식들이 없는 것이 기토일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투출했다면,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기토일간에 신금이 투출을 했다면, 신금이 희신이든 기신이든 막론하고 이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시비 구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구설이 되어서 말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토일간에는 신금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이 좋고, 어차피 그래도 투출했다면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명사주 기토일간이 신금을 만났다면 자식력이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신금 자체가 인생 무대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인생 무대가, 그리고 아랫사람 덕이, 그리고 조모님의 덕이, 또는 증조부님의 덕이, 즉 신금에 해당하는 그 육친성이 기토일관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투출했다면 경금보다 더욱더 흉해서 기토와 신금 서로 간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금은 없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기토일간한테. 차라리 지지 신금이나 지지 유금이 좋고, 천간의 경금과 신금은 추출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금은 자갈의 물상이다. 그런데 기토 옥답에 자갈밭이 되게 하므로 목기를 성장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명은 이것을 기토나 무토 일간에, 신금은 현침살이 되는데, 특히 여자 사주에서 신금 현침 그리고 경금 과살이 되면, 경금이 투출하면 남편을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상이요, 신금이 투출했다면 신금 소도, 신금 바늘로 목기를 꼭꼭 쑤셔야 되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부부가 정이 좋아서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양호한 직업이 되지 않으며 구설수가 많고, 자식은 성공하기 어렵고, 그러나 시신으로 여름에 태어나서 생수 작업을 하는, 재물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무에 묻어가다, 양호해서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신작용을 했을 때 양호하다고 할 수 없고 무에 묻어가다고 하게 된다 그래요. 기토일간이 여름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했다면 조우작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고로움이 따르고 인덕이 없다. 그러므로 지지수기가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기토일간으로 태어나면 어느 때든지 경금과 신금, 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주 명시원국에. 다만 여름에 태어나서 경금이나 신금이 수기를 생하는 작용이었을 때는 무에 묻어가고 무난하다 그래요. 이때만.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계절이라 할지라도 경금, 신금, 특히 신금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첫 번째, 이임수도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서 기토 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이임수보다는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이 더욱더 좋고, 그러면 해당 육친이 오히려 반갑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이 부분에서는 지지 신금과 지지 유금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천간 신금이나 이임수가 투출했다면 사주 배린 사주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 수기에서 개수는 투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한 겨울이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나서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눈이다 그래요. 눈.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눈이 되는데 기토 전원 옥달에 눈이 되어서 눈이 하얗게 쌓여서 하얀 이불이 옥답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오히려 예뻐 보이고 괜찮다 그래요. 무난하다. 그러나 이때도 이임수, 신금은 투출하지 말아라. 이 기토가 만나는 십천간 중에 다른 것은 다 괜찮다. 무에 묻어가고 무난하다. 그러나 신금 천간과 이임수는 투출하지 말아라. 기토의 신금은 식신이요. 수복을 만드는 식신이요. 기토의 임수는 재물이다, 정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지, 신, 유나, 지지, 해수나 자수가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천간 신금과 천간 임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없는 것이 행복 인생을 만든다 그래요. 이 부분이 제일 기토 일간에게서는 이 중급형 강의에서는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만나고 임수가 여기에서 희신이 아닌 만약 기신작용이라면 더욱더 흉해서 기토가 임수를 능멸하고 임수는 기토를 능멸하고 서로가 서로를 능멸하는 관계로 상당히 안 좋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악연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임수일간 연행의 기토가 정관이라 할지라도 또는 기토일간에서 임수가 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능멸하는 관계로서 결과가 매우 흉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토와 임수는 근접하고 있으면 서로에게 피해가 된다. 개수로 인해서 기토가 약해진 경우에는 무토보다는 병화로 구조하는 것이 더욱더 양호하다. 이때의 무토는 개수를 탈제하러 온 것이므로 병술이나 병호, 병인으로 온 병화가 더욱더 유용하다. 여기에서 개수가 귀신이 되었을 경우에 이때는 병술, 병호, 병인 이렇게 해서 온 병화가 더욱더 길하다. 그러면 길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재물 득제가 더욱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목기와 토기의 천관 관계는 수, 화, 금목의 칠사를 관계하는 달인입니다. 음습한 토기의 습기를 뽑아 올리는 작용을 목기가 하고 잎사귀를 떨어뜨려 거름이 되게 하므로 목기는 토기를 떠날 수 없으며 결국 목기는 토기를 생겨하는 것이 된다. 또한 토기 역시 목기를 토생 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가 왕성해도 병화와 개수가 있으면 두려울 바가 없고 그러나 이때 개수는 병화와 격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병화와 개수가 없다면 그리고 목기가 많다면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인생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십천간에 구조돼야 돼서 병화와 계수, 기토와 임수, 을목과 신금, 정화와 신금, 이 관계,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건 중요하다 그래요. 꼭 기억을 하시라. 어떠한 경우라도 십천간에 구조돼야 돼서 병화와 계수, 기토와 임수, 을목과 신금, 정화와 신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빠졌다 그래요. 기토와 신금. 자, 정화와 계수 격하고 있을 것, 기토와 임수, 기토와 신금은 격하고 있을 것, 그리고 을목과 신금은 격하고 있을 것, 정화와 신금은 격하고 있을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빠졌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정화와 계수, 이 관계는 항상 서로 간에 격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인합, 무게합, 이렇게 5개의 천간이 합은 흉하니까 이것이 격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합이 되었다면 합을 풀게 하는 천간이 있는 것이 좋다. 가령 무게합이 된 경우 간목이 있어야 좋으며, 병신합이 된 경우는 임수가 있어야 좋고, 계수가 강할 경우에는 기토는 물속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그 간목은 수기를 흡수하여 증발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기토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때 병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기토는 윤토이므로 목기에 뿌리를 건네지 않는다. 그러나 을목은 기토에게 이득을 주지 않게 되는데, 수기를 흡수하여 증발시키는 작용이 미약하고 태양빛을 차이라는 것과 같아서 도움이 안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쉽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 옥답에 좌울령 밭이나 미나리깡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옥답에 가득 차 있다. 또는 일반 땅에 네이프로바 그러한 거, 또는 잔디, 이러한 부분이 옥답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있으면 기토 밑바닥은, 그것이 기토 땅이죠. 밑바닥, 이것이 잡초가 자라 있는 땅, 이것은 태양빛이 이 잡초로 인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땅이 음습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간목을 만났을 때는 기토가 간목으로 인해서 미래의 희망이 되고 큰 도움이 되지만, 을목을 만났을 때는 보기에만 화려하고 실속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상대적이다. 을목이 얘기를 드렸지만 기토를 만나 편제가 되었을 때, 편제격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토가 편제격이고 을목일간이라면 겉모습만 화려할 뿐, 이 또한 외적 성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을목이 이리저리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옷을 사러 나가니, 무엇을 하러 만나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니, 가만히 앉아서 정적인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을목이 기토를, 근접한 기토를 만났다면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것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을목이 학문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을목 옆에 근접한 병화가 옆에가 있고, 계수가 시간에 있고, 그리고 을목이 기토를 만났다.
이러한 과정이라면 학문으로 얼마든지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이 을목이 월간의 기토를 만나고 또는 시간의 기토를 만났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개수가 연간에 있거나 그러면 공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을목이 기토가 옆에 근접하고 있는 사주에 개수년이나 개수운을 만났다. 그러면 인수운이라 좋다고 약간은 괜찮다 그래요. 사주가 따스한 기운이 많다는. 그러나 임수를 만났다. 임수세년이나 임수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공부 성적 역시도 최하 10점에서 20점 정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자월에 태어난 기토 일간의 관계를 살펴보시자고요. 신묘년 무자일 기해일주가 무진시에 태어났다. 여기에서 이 기토 일간이 제일 싫어하는 이 신금을 만났다. 그러나 이 무토와 격하고 있고 두 개의 무토를 만나서 기토의 힘이 되어주니까 상당히 이 무토가 희신으로 반갑다. 그러나 죄다 신약한 사주에 자묘 상형사를 겪고 있고 신자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해자축 방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주로서 반드시 자월에 태어난 기토 인간의 병화 태양을 만나야 되는데 병화 태양 한 글자를 만나지 못해서 음습한 땅으로 많은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 기토 일간의 싫던 좋던 이 신금은 인생 무대이다. 인생 무대가 신묘년에 태어나서 묘목의 절신, 혼이 떠버렸다. 그러면 조모단명, 내 인생 무대가 죽어 있는 것과 같다. 활동력이 없다.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성분이 없다. 기토 일간의 병화태양이 활짝 떠서 대낮과 같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 성질이 없다. 이것을 무슨 사주냐. 기토 일간이 무토를 만나서 진토가 있고 무토는 술토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술해 천문 술해 입고 유패 지상과 같아서 극무력한 정화로 난방운을 그리고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병술대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을해 병술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 무대가 을유 갑신을 만나서 유금이 묘목을 파극시켜버리고 이 신금을 만났을 때는 신자진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재난 풍파 속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혜일주가 무진시 공망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공망, 형제들이 공망이다. 어떠한 이것은 종교진명으로 음습하기 때문에 정신계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무토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공망이고 진토는 토기를 재방대수할 수도 없으며 한내기만 가중시키고 병화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리고 이 목기 이것은 수목응결이 되어서 직업도 하천하고 자식덕도 하천하고 조상덕도 하천하다. 목기에서 산소작용을 잘해야
혈액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혈액 유통 또한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에서는 술 주정뱅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알코올 중독증, 술 중독증,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간경화, 간암 등이 발생하기 쉽고, 치질이 있어서 심한 고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월간 무토는 무자로 와서 무토가 진토에 재물창고에 앉아 있기 때문에 화류교로 나가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잘 사는 형제 하나가 있고, 형제 하나는 무진 백보살에 단명한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친 묻어가고 고아와 같은 인생길이고, 자수구치는 자진압으로 공망지에서 자진합에 임묘함으로 붙인 선마, 모치는 없으나 자수부치는 무자로 왔고 자수와 합의되는 진토에서 무토가 투출하므로 이 무토가 모친이고 모친의 형제들은 상당히 많을 것을 상징한다. 당주는 이남 일녀 자식을 두게 되지만 진중을목은 백호살 공망이므로 당주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있게 되고, 당주는 직장 생활을 못하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도움 빌려다가 결국에는 신대운의 인생 퇴망, 인생 해제,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시간 무토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공망이므로 고아와 같은 삶이다. 그것을 술로 달래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 해수는 처음으로 천의선이며 역마지살이므로 바쁘게 움직이는 처가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꾸리게 되는데, 미토대운의 목국을 이름으로 국을 이별사가 강하다. 만약 이별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망할 수 있는데, 이 당주는 54세 갑신년 목국과 수국이 이루어지므로 기갑 한 목으로 변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글자가 없으면 일평생 고통 많은 운이 된다고 그래요. 자, 축월에 태어난 기토를 보시자고요. 을면 을목이 유금 절지자로 혼이 떠나버렸고, 그러면 이 기토 일간에 이 을목은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이 죽기 싫으면 부부 이별하고 떠날 것을 상징한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동태, 이 축토에 얼음 방석에 을목이 뿌리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따스한 포기를 찾아서 떠나게 된다. 틀림없이 떠난다. 이것은 90% 이상이다 그래요. 이 을목 남편이 을유로 와서 유축 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축토 땅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하체가 동상이 걸려서 쓸모없이 되므로 떠나게 된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이 당추는 정축, 백호, 월에 태어나서 이 축월에는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이 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양지에 해당이 된다. 이 축토는 자수가 일양, 축토는 이양, 양지로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러한 양지의 정화가 오게 되니 조금은 따스함을 얻는 축토이다. 그래서 정축이 제일 그래도 백호살이지만 반갑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에서 기묘시에 태어나 기묘일주로 태어나
을목에 로꾼을 주었지만 이 을목 남편에 을유로 온 남편과 기묘로 온 일주가 을기칠살 서로 간에 싫어하는 관계죠. 썩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죠. 밝고 화려함을 찾는다 그랬죠.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외적 성분으로 집안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성분이라 그랬죠.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그러한 남편이 되는데 요 기묘로 그래도 희생정신이 있어서 묘목으로 을목의 로꾼을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유로 온 이 유금이 자기의 로꾼처를 만들어준 유금을 묘의충으로 깨부시기 때문에 을목 자신이 당주인 기묘의 육신을 부시는 것이다. 묘의충으로. 그리고 을목은 떠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이 사주에서 최고의 생명줄과 같은 희신. 이것은 병인시에 태어나서 인중 간목생 병화, 병화생 기토를 해서 이 기토를 따스하게 태양으로 안아주고 인묘가 동기동창이요 형제다. 그래서 서로 사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시주에서 만나기 때문에 을목 남편 만나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인중간목 남편을 만나게 된다. 인중간목 남편을 만나는데 관인상 생을 해주기 때문에 더없이 간목이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암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없이 기쁘다. 상당히 기쁜 상태의 병인시를 만났다. 그래서 이 병인시 덕에 의해서 인생 전체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인시가 최고의 길씨입니다. 그래서 이 당주는 30세 갑인년 을경합과 식관합의 각기 합함으로 결혼을 했으나 신사대운의 근국을 이루고 금목상견을 하는 43세 정년년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여자의 집에 가정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둘이서 떠났다 그래요. 이 사람은 시브리어과 아주 상당한 맹신자에 해당이 되는 기독교인으로 히브리어과 일찍 유학을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과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하여간 이 사람은 철저한 신자인데 일생 사주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 몇 년 전이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사주를 보게 되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자기는 그런 얘기하는 거. 나 이렇게 사주 봐도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기는 나중에 가면서 엎드려 절하고 가더라고. 이게 찾아오자마자 그래. 이게. 이 개미 대운이었었는데. 쫄딱 망해서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부부끼리 둘이 손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나야 되겠다. 힘이 들다. 그래서 나중에는 엎드려 절하고 가고 몇 번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러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59세 개미 되어 온 개미면 월주를 천충기충함으로 묘유충이 발동되어 교수직을 사임했고 그래서 61세 일주가 천충기충하는 을유년을 만나서 남편이 건설회사를 했었었는데 딱 망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본 남편 이별하고 대학 교수 하면서 모아놨던 돈, 남편의 돈, 이 부분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요. 왜냐면 인중간목 남편이 유금이 직업이다.
유축 합을 해서 층층이 축토가 아파트 물상이요, 유금이 아파트 물상이요, 층층이 주택 공사를 갖다 했는데 연소 구도에 의해서 개미 대운을 만나니까 이 개수가 축중에 통근을 하고 병화를 완전히 흑운차일로 불을 꺼버리고, 이 정화는 정계 칠살로 불을 끄고, 이 개수가 흉왕무독한 개수가 미토를 데리고 들어와서 충미충을 벌이니 유축 합이 되어 있던 이것이 딱 풀어진다. 그리고 충미충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모두 쓰러지는 물상이다. 그래서 이 남편이 쫄딱 망해서 연쇄 부도 현상에 의해서 다 망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자를 찾아왔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 다 망한 것이, 그 부도났던 것이, 그 어떻게 부도난 어음이 다시 어떻게 정상적으로 될 리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게 아파트가 무너지는 붕괴 형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미토 대운이 오면 축월이기 때문에 60대에는 반드시 서로가 충이 되는 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개수를 봐줘야 한다. 이 사주에서는 이미 형성이 되었고 병정화를 용신을 삼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수 대운은 최고로 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충미충으로 깨어 부셔버렸다. 여기에서 깨어 부셔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이것을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요. 이 개미 대운에 쫄딱 망하고 오고 갈 데 없고 남편은 어떻게 되냐, 참 답답하다 했더니 왜 그러냐. 자, 기토가 개수를 만나서 병경화의 흑운 차일로 완전한 도식이라고 그랬죠. 이 도식 작용이다. 이 개수가 불을 꺼버린다. 이 미토는 유축 합의되어서 아파트, 요거 꽁꽁 묶여 있어요. 당주의 활동 무대인데, 당주의 활동 무대가 충미충을 하면서 축토가 딱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둘이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 이 유금이 내 일지 묘목, 묘유충에 딱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연쇄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개수는 병경 불을 꺼버리고 이 미토는 충미충을 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유금이 묘목을 때려버린다. 묘유충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구수하다가 저기 했던 사람이 그 누구하고 같이 저기를 해서 조그만 그 피부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하고 살았으면 어떻겠냐. 그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던 것인데, 이 백화점, 그 백화점은 아니고 큰 건물에, 백화점 옆에 건물, 그러니까 큰 건물에서 피부샵을 1층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피부샵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금이 요유충이 되는데, 이 유금이 피부라고 그래요. 인체의 피부. 그래서 피부샵을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서 쫄딱 완전히 다 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어찌됐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것은 해보세요. 했지만 그 다음 대운이 갑신 대운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신금은 인목을 두드려 패는 또 이 작용이 또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병경화는 모두 다 인목 한 글자에 의지한다 그래요. 이 병정화가 인목 한 글자에 의지를 하는데, 신대운이 들어오면 인목을 딱 충파를 시켜버리면 이 병정화가
허공중에 떠버린다. 왜냐하면 이 묘목은 이 병종화를 뿌리 통근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조가 아니다. 착근도 아니다. 그래. 이 병종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토일간에 병종하는 의식주다. 개수대운이 와서 의식주를 완전히 충파를 시켰으니 완전히 어두워진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어두워진 그 골짜기에 들어간 것과 같으며 그래서 의식주가 붕 떠버리기 때문에 오고 갈 데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통변이 되는 것이고 신대운에는 인신충을 해버리면 이 묘목은 있다고 그래도 이때는 인목이 있어서 크게 뭐 100억 재물이 되었던 것이 충이 되고 묘목에 착근천 통근쳐도 안 되는 이것은 이 묘목은 오히려 병조가 덕을 보려는 입장이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뭐 잘하면 전세방은 어떻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게고 잘못하면 새방으로 전전하는 인생 노후가 그래서 내 용신이 충파를 당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오늘은 자월 기토와 축월 기토를 통변을 했고 이제 이것에 이어서 인월 기토 3부를 내일은 시작을 하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